와,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가는 이 지구가 펄펄 끓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더위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폭염연구센터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네, 그 유니스트 폭염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이명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폭염연구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네, 폭염연구센터는 폭염을 말 그대로 연구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저희가 폭염이라는 말들은 상당히 많이 접하셨겠지만 폭염이 어떤 조건에서 왜 발생하고 왜 이렇게 더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나 공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좀 규명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조건에서 미래에 폭염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까지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폭염연구센터가 울산에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폭염연구센터는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9년 동안 이제 연구비 지원을 좀 받아서요. 기상청에서 필요한 그 폭염 예보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기후가 미쳤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지구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다른 쪽은 또 막 이래 펄펄 끓을 정도로 덥거든요. 이 비가 많이 오는 거하고 폭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뭐 멀리서 보실 게 없는 게 저희가 폭염이 한참 심할 때는 뭐 중부지방에 이제 장마전선이 걸리면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 걸리게 되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상당히 극단적인 날씨가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 굉장히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요, 와 날씨가 무덥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폭염하고는 좀 다릅니까? 네, 그 한자를 한번 풀어서 보시면은 사나울 폭자에 불꽃 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더워도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미칠 듯이 아주 더운 게 폭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체감 온도 기준으로 33도가 넘어가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까?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폭염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자연재난인데요. 소리가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폭염은 뭐 조용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뭐 굉장히 온도가 팔팔 끓는 온도 같은 것들이 전조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10년간 통계청에서 집계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500명 정도면은 저희가 뭐 폭염,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자연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더위도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 그림은 인공위성에서 보는 전 지구적인 온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작년 온도고요. 오른쪽이 이제 올해 관측한 온도인데 보시면 제일 큰 특징은 그 열대태평양에 있는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0.2도 이상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유례 없는 폭염이나 가뭄 같은 것들, 또 산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반도는 엘니뇨가 발달할 때는 오히려 지금 강수가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여름철 전망할 때는 아마도 폭염 일수가 아주 기록적으로 뭐 30일 넘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폭염 일수를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비가 좀 오면서 폭염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폭염이 강하게 열대야랑 같이 일어나겠다라는 것들을 좀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으로 폭염이 발생하겠지만 상당히 좀 무덥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전망으로 내놓았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좀 빵빵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지구가 이렇게 자꾸 더워지고요. 폭염 일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원인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그 상층에 정체고 기압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체고 기압이 한번 발생하면 소위 얘기하는 그 열돔이라고 하는 그 더운 공기가 뭐 소뚜껑 같이 이제 갇혀가지고 어디 나가질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가 이제 날씨가 계속 이제 다른 날씨로 넘어가게 이렇게 밀어줘야 되고 날씨가 이제 기압계가 빠져야 되는데 이런 걸 밀어주는 그 제트 기류가 약해지게 되면은 한 지역에 비슷한 날씨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기후 변화 영향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온도 그림입니까? 네, 저희가 그 온도계를 가지고 직접 온도 관측한 게 그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저희가 1880년대 정도부터 이제 온도계로 지구 전체의 기온을 관측을 좀 해왔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기온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점차 올라가는 걸 보시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특히 그 1980년대 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고 또 최근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산업혁명 이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전 지구 평균 온도가. 한반도는 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높은 온도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설일수나 아니면은 뭐 결빙일수 이런 것들은 뭐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이제 폭염일수나 열대야일수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기후가 예년보다는 상당히 좀 더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자꾸 더워지면요, 그 어떤 우리 사람이 이 더위 관리, 이 폭염 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폭염에 의한 피해가 지금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로 이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뭐 농촌에 있거나 아니면 뭐 야외 어떤 배달이나 아니면 그 뭐 택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굉장히 그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에 그 24년 만에 찾아왔거든요.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염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재난안전법에 이제 그 법정 재난으로 등록이 될 만큼 이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폭염 예경보가 있으시면 하던 일을 좀 멈추시고 어디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뭐 좀 열을 떨어뜨리셔야 되는 게 이제는 뭐 예전같이 그냥 잠깐 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뭐 날씨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더 심해지고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 이제 울산이 이제 그 공장이 많아갖고 다른 도시보다 더 덥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울산도 분명히 좀 더운 도시입니다. 뭐 포항이나 뭐 대구 못지않게 폭염도 자주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울산의 또 어떤 그 환경을 좀 돌아보시면은 화학공단이나 어떤 중공업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또 공정상에서 여러 가지 열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폭염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좀 울산의 그 열지도입니까? 네, 이게 인공위성으로 본 열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태화강 그 하구가 되겠고 이렇게 그 해서 이쪽이 이제
그 울산의 도심인데요. 도심 지역의 온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산지나 이런 그 나무가 많은 녹지들에서는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 해안 지방에서는 사실 해풍이 많이 불면서 온도를 많이 식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그 장생포 근처나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 네, 그죠? 공단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공단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공정에서 나오는 어떤 열의 사용이나 뭐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골이나 그런 데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이 태화강 따라서 이래 바람이 지나간다 이랬는데 그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바람이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통과를 못할 수도 있겠네, 그죠? 보통 인공위성에서 그 온도를 보시면은 태화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에서 이제 증발도 되면서 도심을 좀 식혀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도심의 하천과 또 하천 위를 부는 어떤 그런 바람이 막힌다고 하면은 도심의 열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그 이제 울산에 그 폭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뭐 사실 울산이 예전에 이제 조그만 어촌에서 이제 공업 도시로 바뀌면서 굉장히 도시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녹지가 있던 지역들을 밀어내고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인공 피복들이 덮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완화시키려면 사실은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이제 어떤 콘크리트나 이런 인공 피복물들을 좀 더 친환경적인 녹지로 바꾼다거나 도심 숲을 많이 가꾼다거나 그리고 어떤 도시의 뭐 바람길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사용도 이제 뭐 친환경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인공열도 사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면 도시의 그 열환경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유니스트 폭염연구센터 이명인 센터장님과 함께 폭염의 위험성과 또 폭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